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주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산다. 수십 수백 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단 한 사람, 그거면 충분한 건데요. 괜찮아? 마음이 어때? 내 마음을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반대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엔하이픈 정원. 선우입니다. 2022년 4월 10일 일요일,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혼의 프리러브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청의 DJ 사랑이 가득한 우디 선우, 정이 가득한 정디 정원입니다. 안녕. 네, 경친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한번 볼까요? 네, 5042님께서 우디 정디 오늘 의상이 완전 봄옷 같아요. 너무 이쁘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어제부터 굉장히 그냥 완전 여름 가까운 날씨더라고요. 맞아요. 날씨가 너무 좋고,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벚꽃도 완전 활짝 피고 네. 낮에는 막 2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야, 진짜 이제 더워집니다 점점. 그러게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름이. 겁나네요. 또 영희님께서 전 부모님한테 3일 동안 혼났어요. 제가 가고 싶은 진로가 진짜 제가 가고 싶은 건지 엄마가 가라 해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학이 가기 싫은데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었어요. 라고. 아이고, 3일 동안 혼나는 게 그러게요. 또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고민을 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4678님께서 내일이면 딱 시험 2주 전이라 커피 마시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경청 들으면서 좀 쉬려고요. 공부하느라 지친 경친들을 힘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우디 정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힐링하실 수 있게 오늘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또 7771님께서 오늘도 우정 DJ의 경청 듣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왔어요. 오늘의 경청도 기분 좋게 렛츠고! 라고 보내주셨네요. 가봅시다. 갑시다. 그리고 이지현님께서 저번 주에 진짜 재밌었는데 이번 주도 기대 만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우, 좀 부담되는데요? 네, 살짝 부담이 됩니다. 사실 저번 주에 저희도 되게 뭔가 편하게 했던 기억이 맞아요. 나서 네. 굉장히 기대되네요. 네, 여기까지 한번 문자 받아봤고요. 근데 또 저희는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많은 걸 또 하고 있었죠. 네. 뭐 했었나요? 뭐 저희 뭐 열심히 준비하고 네, 다음 걸 준비하고 있죠. 네, 다음 거 다음 열심히 준비하고 컴백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또 촬영도 많이 하고 네. 네. 네,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네, 오늘은 이제 경친들이랑 뭐 하면서 놀아볼까요? 오늘은요, 경친들의 관심사 중 하나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심리입니다. 야, 심리. 이야. 이제 저희 우정 DJ가 상담, 심리 이런 거 정말 좋아하고 궁금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기대가 되는데 함께 해주실 분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의학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로 활동 중인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 선생님인데요. 오. MBTI에 대한 경친들의 궁금증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 알쏭달쏭한 심리들도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또 MBTI가 요즘 되게 그런 화제죠. 그쵸. 약간 요즘 분들의 음. 요즘 아이들의 약간 좀 중요한 요소? 맞습니다. 그쵸. 네. 이제 방송 중 참여하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무료인 반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네, 참여해주시면 추첨 통해서 오진승 선생님의 책 오늘도 우울증을 검색한 나에게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오진순 선생님은 잠시 후에 모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경진들의 오늘의 TMI부터 받아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번 주에 내가 들은 가장 인상적인 말. 띠링. 네, 말 그대로 이번 한 주 내가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곡 먼저 듣고 볼게요.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아이브의 러브다이브였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들은 가장 인상적인 말, 경친들의 TMI 들어보기 전에 저희부터 하나씩 말해볼까요? 그래 볼까요? 우리 우디는 뭐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 내가 가장 들은 인상적인 말은,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아, 인상적인 말이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어. 기억을 해내자. 뭐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지? 근데 사실 약간 진짜 엄청 인상적이지 않는 이상 약간 그런 게 막 있진 않은 것 맞아. 같아요. 이게 딱 기억나진 않는 네.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그냥 경친들 바로 얘기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또 7809님께서 알바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정말 피곤해서 물류 정리를 하다가 별다방 병커피를 깨뜨렸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사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치워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오. 사장님이 정말 너무 착하시네요. 진짜 천사 진짜. 사장님 너무 좋네요. 그리고 YJ99님께서 윤지야 힘들어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힘내 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엄마께서 해주신 말이라서 더 기억에 남네요. 이렇게 아이고, 보내셨네요. 또 어머님께서 이런 좋은 말을, 이야, 정말 힘이 많이 나겠네요. 네. 또 7938님께서 저희 친오빠가 삶은 뭔 거 같냐? 고 물어보더니 삶은 계란이라고 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인상적이네요. 삶은 계란. 넘어가 보죠. 재밌네요. 네. 6288님께서 저 이번 주에 봄맞이로 예쁘게 입고 친구 만났는데 왜 이렇게 이쁘냐는 소리 들었어요. 오. 예쁘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 대박이다. 좋겠다. 이쁘시네요. 네, 또 3867님께서 곧 시험이네. 이 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라고. 아, 이제 진짜 공부해야지. 라고 해주셨네요. 아, 제가 저 아이고. 리앙스가 굉장히 약간 힘 빠진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인상적일 그러니까요. 정도면 예. 곧 시험이네 이런 아이고. 느낌. 이제 곧 시험이신 모든 학생분들, 전국의 학생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3574님께서 고객님의 물품이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 너무 사랑스러운 문구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거는. 또 이 설렘 맞지. 참지 못하죠. 얼마 전에 또 배달을 시키셨잖아요. 맞아요. 신발을 또 신발이 제가 샀었는데 또 신발이 와가지고 또 바로 이제 뜯어가지고 한번 신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이뻤어요, 되게. 이게 끈이 두 개인지 몰랐는데. 맞아요. 혀도 두 네, 개고, 끈도 끈도 두 두 개고. 개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맞아요. 네. 앞으로 자주 신고 다니려고요. 네, 또 권지훈님께서 밥 먹다가 송곳니가 예쁘다는 어이구야. 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밥 먹다가 송곳니가 보일 수가 있나요? 아. 입이 굉장히 크신가 보다. 송곳니, 되게. 또 저희 팀 좋죠. 안에 송곳니 이쁜 멤버가 있죠. 성훈이 형. 맞아. 우리 음. 저희 팀 안에 성훈이 형이라고 있는데 송곳니가 굉장히 이쁩니다. 네, 맞아요. 신기해. 6086님께서 오늘 성인이 되고 첫 생일을 맞은 저에게 부모님께서 제가 부모님의 보물이라고 말해주셨어요. 헐. 너무 감동받아버린 완전 감동, 진짜. 부모님의 보물. 이야. 이제 딱 진짜. 그러면은 만 19세가 되셨겠네요. 그러네요. 저도 아직 안 아직 안 됐거든요. 부럽네요. 저랑 동갑이시잖아요. 맞아요. 만나기로 아직 치시면. 지금 동갑이에요. 맞아요. 네. 2284님께서 제가 이번 주에 들은 말 중에 제일 인상 깊은 말은 방금 친구한테 경청 몰아보내야 문자 읽어줄까? 라고 물었는데 뽑힐 일 없음. 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뽑히셨잖아요. 네, 뽑히셨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더 인상적인 날이 되겠네요, 오늘. 예스. 친구분이 되게, 재밌으시네요. 그리고 9759님께서 저희 담임쌤이 머물러 있지만 말고 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오. 제가 고3인데 아직도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까 해주신 말씀인데 정성이 빡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야, 이제 고3 딱 뭔가 화이팅 하셔야 될 텐데.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3347님께서 재수 생활 중 어제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수능 못 보던 잘 될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망하면 안 되긴 하는데 뭉클했어요. 오랜만에 위로받아서 열심히 다시 공부하려고요.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수능 잘 보실 겁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2872님께서 다음 주에 수행 있다 이 말이요. 수행평가. 2, 3학년 선배님들이 중간고사 보시는 동안 1학년은 수행이 연속으로 있더라고요. 첫 중학교 수행이라 떨리지만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행평가가 사실 진짜 맞아요. 어렵잖아요. 네, 또 중요하죠. 맞아요. 네.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7915님께서 야식 좋아하는 정디 우디도 알 것 같은 멘트인데 고객님이 주문하신 음식이 문 앞에 배달 완료됐습니다. 오. 오늘 배달 음식 2번 시켜 먹었어요. 우디 정디는 요즘 끌리는 배달 야식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있으신가요? 아, 저요? 저는 있어요.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닭강정. 닭강정? 네, 닭강정이 요즘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 간장, 아, 맛있긴 간장 하겠다. 갈릭 뭐 그런 아, 근데 지금 끌리는 건 딱히 없다. 거. 없어요. 지금 없어요? 저 네. 지금 너무 배고픈데. 아, 그래요? 네. 좀 저녁을 오늘 늦게 먹어가지고 일찍 먹어가지고 아, 한 6시? 맞아요. 저희 한 그쯤 먹었죠. 네, 엄청 일찍 먹어가지고 네. 네, 배가 고프네요. 네. 그리고 3272님께서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오던 날 할아버지가 저에게 용기 내서 살아 겁낼 거 없어 라고 해주시던 게 가장 기억이 나요.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두 분도 그런 용기를 준 말 있나요? 용기를 준 오. 말이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굉장히 꼬이네요, 말이. 그러게요. 용기를 준 말. 저를 보면 뭔가 힘이 된다. 웃음이 나온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다. 밝은 웃음이 좋다. 저는 이런 얘기가 되게 용기를 줬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당시에는 되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뭔가 현실적인 조언. 근데 딱 여태까지 받았던 피드백들이나 그런 조언들을 돌이켜보면은 그런 따끔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돌아오면서 크게 제게 됐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여기서 뭐 이렇게 슬퍼해봤자 뭐가 달라지냐. 약간 저도 그 마인드거든요. 사실 슬플 때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그거죠. 네. 이제 경친들 계속해서 문자 반디 보내주시고요. 경치형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책 친구들 북프렌드 쇼핑몰에서 북스토리즈 포딜라이트 독서노트,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브랜드 무직 타이거에서 홀로그램 멀티 파우치, 성장의 의미와 시대 정신을 생각하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도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비스켓 게임즈에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퀘스천 카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스쿨뮤직에서 우크렐레. 성장기 어린이 전용 화장품 굿타임 포키즈에서 목욕 제품을 드립니다. 네, 먼저 노래 하나 들을 건데요. 청취자 소윤님이 이런 사연을 또 보내주셨어요. 어우,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 예쁘게 핀 벚꽃을 많이 보고 왔어요. 너무너무 나누고 싶은 마음에 신청곡과 함께 사진도 보냅니다. 제가 벚꽃 필 때쯤 꼭 듣는 데이식스의 Man in a Movie 신청해요. 아, 근데 진짜 사진이, 와, 벚꽃 진짜. 그림 아닌가요? 그림? 진짜 너무 그림 같아요. 아, 심지어 이게 뭔가 그림 같고 뭔가 영화 같은 뭔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또 매니넌 무비를 또 추천해주신 것 그러네요. 같은데, 아, 이 노래도 정말 좋은데, 아, 그럼 먼저 이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식스의 Man in a Movie. 경청 캠페인 너의 꿈을 들려줘. 안녕하세요. 잠신고등학교 2학년 3반 정윤우입니다. 저의 꿈은 수의사입니다. 저한테는 귀여운 말티즈가 있는데 말티즈가 슬개골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가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게 되면 제가 꼭 해주고 싶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만약 진짜로 제가 수의사가 된다면 정디님의 강아지 마음이도 치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명과학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동물들을 많이 알아갈 계획입니다. 멋진 수의사가 될 저 정면우를 기대해주세요. 청소년의 꿈 엔하이픈의 경청이 응원합니다. 믿으세요. 저 여기 양정원이 누구야? 뭐? 누구? 양정아? 정원이 왜? 아니 할 말이 있어서 혹시 정원이 좀 불러줄 수 있어? 야, 무슨 일이야? 야, 양정아, 야, 누가 너 찾아왔어? 야, 빨리 나가봐. 나? 나 왜?
아 몰라 이거 할 말 있다는데? 헐 뭐야?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야 왜 선혜 좀 시끄러? 가만히 좀 있어. 너 몇 반 누군데? 나 왜 찾아왔어? 나는 1학년 5반 권대신인데 우리 반 영희 대신 전할 말이 있어서 왔어. 세상에나 마상에나 세상에 영희가 누군데? 영희가 무슨 말 하고 싶대? 친구가 참 밝구나. 너 누구니? 아무튼 그 정원아 있잖아. 응. 영희가 응. 정원이 나 좋아하대. 나? 나를? 대박 야, 이거 선우야, 고백이잖아. 선우야 좀 진정 좀 해라. 어? 근데 영희는 왜 직접 안 오고 너한테 부탁한 거야? 영희가 인프피라서 너무 부끄럽다고 자기는 절대 고백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냥 내가 대신 왔어. 나 건대신이니까. 아우 진짜 건대신도 대박이다. 세상에. 넌 좀 와. 가만히 있어. 대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아무튼 야 영희 대신 너가 어떻게 대신 왔냐? 그래, 당황스럽다. 그래서 영희가 혹시 고백 받아줄 거면 학교 벚꽃나무길 알지? 거기로 오래. 정원아, 너 갈 거니? 그게 내가 영희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야 일단 나가야지. 봄이잖아 봄. 같이 꽃구경하면 되겠네. 야 진짜 좋을 때지. 청춘이야 아주. 근데 그래도 이렇게 덥석 받아주기는 좀. 그래? 그럼 거절이라고 해줄까? 어머머 야 얘가 배가 불렀어. 야 당장 나가서 이렇게 말해. 영희 우리 오늘부터 1일? 뭐래. 오바 좀 하지 마. 어? 저 대신아, 일단 영희 연락처 좀 알려줄래? 내가 연락처? 직접 연락해볼게. 연락처 달래 대박. 야 경천스쿨 1학년 3반 집중. 공식 선언한다. 야 오늘부터 양정원 여자친구는 김영희다. 경천스쿨 공식 커플 탄생. 야, 아니라고. 야, 김선 조용히 해 좀. 어? 네. 응답하라 경청스쿨. 오늘은 정원이가 고백을 받았죠. 무슨 이게 일이야?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 선우 학생이 고백받은 줄 알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직전에 이제 라디오 켜신 분들은 선우가 고백을 받았다 오해하실 수 정아 있는데 축하해. 정원 좋겠다. 학생이 고백을 받았다. 근데 꼭 이런 친구들 있어요. 고백받는 친구보다 옆에 친구들 맞아. 더 좋아해. 맞아요, 맞아요. 더 우지갑을 떨어요. 옆에서. 그 친구가 소문을 다 냅니다. 맞아요. 아 진짜 맞습니다. 웃겨. 거의 실제 상황이 아니었나. 예. 아무튼 고백 스토리 함께 했네요. 네, 근데 또 요새 날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맞아요. 또 길거리에 벚꽃도 엄청 많이 폈고. 근데 또 이럴 때 괜히 또 마음이 또 좀 싱숭생숭하잖아요. 또. 근데 또 권 작가님도 혹시 봄을 타시나요? 네, 탑니다. 왜냐면은 아. 저도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봄이라서 오. 대박. 정말 그 햇살을 맞으며 이렇게 딱 공원을 걸으면 참 아름다운데 이제 아직 못 걷고 있어요. 지금 실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두 분은 봄 타시나요? 저 좀 타는 것 같아요. 전 괜히 가을 막 봄노래 탄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봄 탄다는 말 처음 들어봐요. 봄에 이게 뭔가 몽글몽글하고 마음이 맞아요. 싱숭생숭하잖아요. 괜히 막 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뭔가 이렇게 채워줄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전 그래서 노래 들어요. 봄 노래. 네. 뭔가 달달하고 설레고 이래가지고. 해결책까지 가지고 계신 선우 학생. 분주해요, 부지런해요. 좋네요. 부지런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경청 친구들한테 벚꽃이 마냥 막 이쁘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곧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이 단어를 듣고 라디오 아이고. 살짝 끄려고 하는 경신분들 에잇. 안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맞습니다. 우리 정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다라는 말도 우리 10대들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요. 안 돼. 그래도 봄이잖아요. 이 봄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하루에 반나절 정도는 꽃 구경을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이 개방이 됐습니다. 지난 와. 주말에. 3년 만에요. 작년만 해도 대박. 제가 갔을 때 막 이렇게 안전 이런 띠 같은 게 쳐져 있어서 못 들어갔거든요. 진짜요? 예. 근데 올해부터 이제 개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의도 말고도 좀 이게 개방을 한 곳이 많은데요. 경주, 인천 이런 전국 각지에서도 이 벚꽃 명소가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됐고요. 이야. 단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안전한 관람을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진짜 중간고사 준비하다가 한 번쯤 이게 또 가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네요. 근데 또 상황극에서 정원이가 다른 친구를 통해서 대신 고백을 또 받았잖아요. 네. 요즘 10대들이 또 이런 고백을 또 실제로 할까요? 사실 경청 제작진도 몰라요. 일단 상황극에서 이제 여성의 이름이 이제 영희로 설정이 됐다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사이에 갭 차이를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저의 이제 시절을 더듬어서 이제 재현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듣기로는 뭐 우리 경청 친구들이 보내주는 문자를 보면은 뭐 인스타 DM이라던가 뭐 얼굴책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S땡 뭐 이런 것으로 좀 연락을 하다가 뭐 캐똑 이런 거로도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뭐 사실 진짜 저희도 궁금해요. 진짜. 왜냐면 정디도 사실 지금 학교를 가긴 가지만 이제 같이 이제 가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NS로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제가 직접 물어보죠. 그러면 요즘 10대 고백 방법은 뭔지 우리 경청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좋죠. 궁금하다. 지금 100만 군에 지금 10대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아니면은 경청 유튜브 댓글로 요즘 10대의 고백 방법에 대해서 직접 좀 살아있는 이야기를 좀 이거 보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해. 뭐 직접 받았던 고백 이야기 완전 좋고요. 그 다음에 목격담 완전 좋고요. 목격담. 목격담이 재밌거든요. 제일 재밌죠. 네, 그리고 전설처럼 들려온 학교의 전설, 옆반의 옆반, 선배의 선배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 셋은 뭐 모르기도 하고 몰라야 하고 그러니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최고의 고백 장면을 뭐 좀 이게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네. 이게 저도 네. 막 그런 거 들리는 게 있잖아요. 학창 시절, 막 중학교 시절 옆반. 네, 그런 막 거 들어보면 좋죠. 남의 컴온. 얘기 들으면 진짜 달달해요. 맞아. 뭐 하나 진짜.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 풀어주세요. 중학생 때 시절이어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띠리리. 수학여행 가서 네. 막 수학여행 가서 밥 먹고 나서 막 밥을 먹고? 시간이 뜰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막 한다든지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대박. 잠깐 나와볼래? 네,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식판 치웠니? 그래서, 와, 대박이다. 그러면은 우디도 뭐 이렇게 건너 들은 거라던가 저요? 예, 아니면 25, 21 고백 그거 있잖아요. 그 장면. 뭐였지? 나는 너 때문에 뭐 화가 나고 하루에도 12번씩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았어요? 희도가 너를 가져야겠어. 그런 게 있어요? 네. 나 너를 가져야겠어. 야, 당돌했죠. 25, 21라는 귀여워. 드라마에서 김태리 씨 네, 배역이 맞아요. 했던 예. 멘트죠. 희도. 희도가. 나중에 한번 우리 경신들도 너를 가져야겠어. 해보세요. 되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차단당할 것 같아요. 안 돼. 지금 우리 경친들도 보내주시고 있는데 연지님께서 직접 만나서 받는 게 짱이죠. 이렇게. 그죠. 그쵸. 직접이 근데 짱이지. 이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만 그래도 감흥이 제일 있지 않을까. 그죠. 딱 임팩트. 예. 또 최가을님께서 대부분 깨똑으로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얼굴 보고 고백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진심이 안 느껴지다 보니 이 고백법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라고. 네, 저도 좀 이 생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직접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1839님께서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명찰 건네주는 게 사귀자는 뜻이라고 나오는 걸 봤어요. 이거 맞아요. 좋다. 이거 옛날에도 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명찰. 명찰. 진짜요? 옛날에 처음 저희 시절에도 알았네. 있었어요. 약간 그 선물로. 예, 근데 요즘도 한다고 하네요. 진짜요? 진짜요? 야, 와, 이거 뭔가 대박이다. 좋다. 뭐 내 이름을 떼서. 아니면 막 친구들끼리 증명사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건가?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그럴 수도 있죠. 내 이름은 이제 오늘부터 너 거다? 이런 건가? 넌내 거야. 로맨틱. 난 네 거야? 난 네 거야구나. 나 너 네 거야. 좋아하냐? 예. 네, 또 3717님께서 정디 우디 나는 모쏠인데 어쩌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미안하다라고. 아유. 괜찮아요. 여기 같은 아마 괜찮습니다. 처지로 공식적으로 네. 괜찮아요. 뭐 학생 때는 그럼요. 네 그죠? 시간이 많으니까요. 네. 3819님께서
DM 보냅니다. 근데 요즘 진짜 DM을 많이 쓰나 봐요. 확실히 많이 하네요. 역시 MZ 세대. 그쵸. MZ. MZ는 DM 합니다. DM. 네, MZ is DM. 네. 또 5850님께서 요즘 고백 방법 깻잎 떼줘서 밥 위에 올려주기. 거짓말. 이거는 아니다. 거짓말. 이건 아니지. 그게 약간 거짓말. 요즘 깻잎 논쟁이 네, 유행이더라고요. 아무리 그게 유행이라 해도 네. 이건 아니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렇게 실제로 해주면 좀 설렐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좀 포인트는 될 수 있지만 그죠? 정성스럽게 그렇게 떼가지고. 그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제대로 MZ 세대 고백법 알게 된 거 맞죠? 근데 이렇게 문자로만 들었는데도 뭔가 달달하네요. 네. 봄이 온 게 한 번 더 실감이 난 것 같은데 다들 따스한 봄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건 작가님도 따뜻한 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또 작가님과 인사할 시간입니다. 또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나요? 병청스쿨 유니버스가 펼쳐졌는데 마무리하고 가야죠. 엄청난 세계관이 있죠. 정원 씨, 네. 영희 마음 받아줘요. 그래서 띄우는 노래 모태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지금 선우가 소문 다 냈어요, 어차피. 네. 네. 그러면 모트의 도망가지 마 들려드리면서 건 작가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모트의 도망가지 마였습니다. 다음은 경청 친구들의 일주일을 일기로 만나는 일주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재은 님이 보내주신 일기부터 만나볼게요. 2022년 4월 4일 월요일. 날씨 약간 춥지만 맑음. 중학교 졸업 사진 촬영이 벌써 내일로 다가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랜만에 찍는 사진에 설레서 들떠 있었는데 어느덧 졸업이라니 아쉬운 마음이 밀려온다. 올해는 등교도 자주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지도 못했는데 벌써 졸업이라니 시간이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 내년부터는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또 저도 중학교 졸업사진 찍을 때가 생각이 또 나는데 그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저 정말 재밌게 찍었거든요. 아, 진짜요? 동물 잠옷 아, 입고, 그거 봤어요. 네. 그거 봤습니다. 그때 뭔가 학교에서 찍는 사진이 뭔가 되게 좀 뭔가 그게 네. 중학생이에요? 네. 저 그때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 공룡 그거 말하는 거 맞아. 아니야? 이거? 예. 그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때? 중학생 때였어. 예. 엄청 어렸을 때네요. 진짜. 엄청 그때 어려 보였는데. 진짜 추억이네요. 이제 또 저도 얼마 전에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찍었는데 네. 진짜 입학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간 금방이에요. 그러니까요. 벌써 졸업 사진을 찍고 있네요. 이제 또 성인이고 이제 또 이야, 정말 시간 진짜 빠르네요. 진짜 빠르네요. 그래도 저의 이런 청소년기를 우리 경청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 네, 이번엔 추정희님이 보내주신 일기 만나볼게요. 2022년 4월 8일 금요일. 날씨 쌀쌀. 오늘 오랜만에 친구랑 야구를 보러 갔다. 초등학생 때부터 챙겨본 야구인데 이상하게 내가 직관하는 날에는 응원하는 팀이 진다. 괜히 나 때문에 지는 건가 싶어서 오늘은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에 더 열심히 응원했다. 그렇게 경기는 3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국 또다시 6대1로 졌다. 정말 나 때문인 걸까? 앞으로는 집에서만 응원해야겠다. 네. 정희님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저도 아빠랑 옛날에 축구를 많이 봤었는데 아빠가 보는 경기는 다 졌어요. 그래서 무슨 아빠가 일이야? 혹시 모르니까 이거 아빠가 보면 또 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월드컵이었거든요. 그 올림픽이었나? 아. 그랬거든요. 그때 그 다른 방에 가 있었는데 그때 2대0으로 이겼어요. 뭐지? 근데 이런 게 진짜 있나 봐요. 신기합니다. 신기하다. 네, 일주일기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 경청이 준비한 선물 드립니다. 방송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일주일기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 일주일기 게시판에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일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 선생님 모실게요. 네, 청취자 현수님의 신청곡인데요. 지금 할 일이 잔뜩 밀려 있어서 독서실에 있는데요. 얼른 할 일 끝내고 독서실을 빠져나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저의 마음을 담아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동물원을 빠져나온 퓨마 신청합니다. 집 가고 싶다. 너무 귀엽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동물원에 빠져나온 퓨마. Yeah, west side, east side, didn't know where to go. 나도 모르겠는데 속마음부터 알다가도 모를 그 사람의 마음까지 알쏭달쏭 궁금한 심리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알쏭달쏭 심리 특강. 환자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굿닥터. 친구처럼 친근한 의학계의 상담 요정 정신과 전문의 오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또 경청에 이렇게 네.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야,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는데 예. 또 카메라 보고 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예, 경친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주신 대로 정신과 전문이자 닥터 프렌즈라는 의학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오진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경청 DJ 한 지 딱 2달 됐는데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신 건 처음이에요. 맞아요. 예.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좀 일찍 와서 듣고 있었는데요. 오. 두 분이 너무 잘하시는데 아, 아까 그 막 역할극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다 보셨군요. 예. 근데 오늘이 또 심리 특집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역할극에서도 두 분의 약간 차이가 나타나서 오늘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선생님 모시니까 예. 뭔가 약간 좀 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EBS보다 더 좀 각져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평상시에 제가 NF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특히 뭐 여러 노래 중에 이제 기분 테이큰이라는 오. 노래 야. 좋아하고 그리고 Not for Sale. 야.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폴라로이드라고. 야. 진짜 그래서 다 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 또 뵙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야. 이제 또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희 NIF의 경청 예. 오게 되신 소감 어떠신가요? 정세훈 DJ님 때도 왔었고요. 오. 네. 더보이즈님 때도 왔어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마음 한구석으로 내가 잘해서 부르나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도 경친 친구들이 그만큼 뭐 심리라던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또 이렇게 여러 번 불러주시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네, 또 상담 요정님 등장에 또 반디창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6977님께서 월요일 출근 때문에 항상 1부까지밖에 못 듣고 자는데 오늘은 오진성 선생님이랑 심리 얘기한다고 해서 못 자고 있어요라고. 또 이렇게 벌써 뭔가 기대됩니다. 팬분이 있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권효준님께서 심리 특강이라니 진짜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희도 기대됩니다. 그니까요. 네. 또 채빈님께서 꺄 오늘 잘 부탁드려요. 요즘 심리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너무 좋아요라고. 저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닉네임이 되게 레어 닉네임인데 닥터 프렌즈님께서 오진승 쌤이 경청에 나오시다니. 이거는 예 저희 주작 저희 저랑 진짜요? 같이 하는 멤버 친구들이 대박. 지금 진짜요?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요? 예, 지금 너튜브로도 안녕하세요. 거의 4,000명 넘게 보고 계시다고 해서 우와. 저희도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우와. 예. 오, 대박이다. 대박이네요. 예. 근데 또 이제 요정이시잖아요. 예. 이제 상담 요정. 예. 어쩌다가 이런 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기신 거예요? 그쵸. 제가 올해 나이가 37인데 요정이라는 별명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붙여주셔가지고 예,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어릴 때도. 진짜요? 예, 진짜요? 근데 제 목소리가 뭐 이렇게 좀 말할 때 조곤조곤한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인데 처음엔 어색하다가 지금은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요정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선디님이 요정이라는 말 너무 어울리죠 사실. 저는 좀 어울리진 않지만.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잘 어울리십니다. 아 진짜요? 아유,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요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운영 중인 의학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 구독자의 수가 8만 명이나 됐다고. 예. 와, 이 채널에서 야.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의사 3명이 나와서 너튜브를 운영하는데 네. 이제 뭐 그냥 의학적인 얘기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죠. 게임, 뭐 의학 드라마, 뭐 얼마 전에 스리생 뭐 이런 것들을 아. 의사들이 보면서 이건 뭐 진짜야, 뭐 이런 일은 아. 없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요. 오. 가끔 아이돌 분들도 나와주셔서 아, 진짜요? 와, 대박. 최강창민님이나 아. 뭐 이달의 소녀님도 한번 오. 나와주셔서 같이 이렇게 촬영도 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와. 두 분도 한번 어? 시간 되실 때 나와주시면 불러주세요. 오, 대박. 너무 가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저희 예. 경청 청취자들도 상담, 관심 이런 거 되게 많고요. 예. 이제 심리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어떤 시간 함께하게 될까요? 예,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열풍인데 특히 아마 경친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MBTI. MBTI. 예, 그래서 MBTI 특강과 좀 나의 심리나 혹은 이 친구는 왜 그럴까 이런 타인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 네. 오, 신기하네요. 네. 예. 이제 그러면은 음악 하나 듣고 돌아와서 MBTI에 관한 얘기부터 나눌 건데요. 경신들의 MBTI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샵 1045 유료 문자와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참여해주시면 추첨 통해서 오진성 선생님의 책 오늘도 우울증 검색한 나에게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이 곡 듣고 2부에서 만나요.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Don't get away I'm gonna make I'm the one 뭐 아니면 또 아니면 뭐 아니면 또라고 아니라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경청. 엔하이픈의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디, 엔하이픈의 정원이고요. 저는 NF의 선우입니다. 예스. 선생님, 근데 혹시 왜 정신과 전문의가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 입학할 때 의대 입학할 때는 애들을 좋아해서 소아과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또 소아과 의사는 아픈 애기들을 봐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무슨 과를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실습을 돌았을 때 정신과가 저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얘기를 많이 좀 들어드리고 좀 그러면 좀 또 환자분들이 좋아지시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보고 좀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오. 선생님 왠지 예. 좀 정신과 전문이라고 하면은 예. 좀 평소에 뭔가 주변에서 심리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예. 혹시 어떠신가요? 약간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들 받을 때도 많거든요. 몇 시에 고백해야 성공 확률이 올라가냐. 아, 진짜. 그런 걸 물어봐요? 정신과 의사면 알 수 있지 않냐. 대박. 요즘 썸 타는 남자가 이러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 사람의 심리는 뭐냐. 근데 그 얘기만 듣고 저도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정신과 의사라고 나름 물어봤는데 모른다고만 하면 또 실력 없는 사람처럼 볼까봐 그건 그런 심리 아닐까? 뭐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와.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 재밌는 에피소드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특히 이제 제가 뭐 소개팅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되게 경계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러면 왠지 정신과 의사라 내 마음을 다 꿰뚫어볼 것 같아서 뭔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좀 어렵다. 뭐 괜히 뭐 불안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얼굴만 보고 이 사람 무슨 생각한다 알 수는 없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많이 보고 요즘은 진짜 근데 MBTI 관련 질문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진료실에 오셔도 이제 뭐 정신과에서 환자분들이 진료실 오시면 그런 걸 저희 많이 여쭤보거든요. 예를 들어 뭐 환자분 뭐 평상시에 성격이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 많이 여쭤보는데 예전에는 뭐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뭐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뭐 이러시는데 요즘은 MBTI로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우와, 저는 뭐 대박이다. INTP예요, 저는 뭐 ESFJ인데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셔서 신기하다. 요즘 진짜 MBTI 많이들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알쏭달쏭 심리 특강 첫 번째 순서죠. 바로 MBTI 특강입니다. MBTI. 야.
네, 또 요즘 10대, 20대 최대 관심사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까요? 그 사실 뭐 두 분께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정디나 우디도 여쭤보고 싶. 제가 만약에 성격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네, 대답하기가 좀 어렵지 않으세요? 그쵸. 그죠. 약간 뭔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쵸. 정리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이게 뭐 내가 내성적인가? 근데 또 친구들 있을 때는 안 그런 것 같고 뭐 얘보다는 또 외향적인 것 같고 하는데 MBTI는 뭔가 딱 얘기하면 그 아. 사람이 이렇게 좀 알아듣기가 좀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MBTI를 사실 인터넷으로 할 때 좀 간이 검사로 하거든요. 진짜 검사는 좀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쉽게 맞아요. 몇 문제 아니어 해봐도 내 성격이 좀 나올 수 있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내 성격뿐만 아니라 남들 성격도 사실 내 친구인데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떤 성격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아, 그죠. 사람은 또 잘 모르는 거에 좀 경계하고 좀 약간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물어봤을 때 난 INTP야 그러면 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좀 이해가 되고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MBTI가 요즘 많이 또 인기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주로 인기 있는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열풍이거든요. 딱 저희 나이 때. 맞아요. 근데 그 나이대가 특히 또 나는 또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실 때고 뭐 고등학생이라던가 또 대학생 초반에 이제 또 새로운 인간관계도 또 많이 하셔야 되고 좀 나의 정체성을 또 찾아가는 시간이라 그때 또 많이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혹시 MBTI란 게 정확히 예. 뭔가요? 사실 이제 뭐 칼 융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네 가지로 이렇게 좀 사람의 성격을 좀 구별할 수 있다. 뭐 내향, 외향 첫 번째 그리고 뭐 정보 인식과 관련해서 뭐 S나 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6가지 유형이 좀 그러니까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 만든 걸 토대로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모녀가 사실은 이 MBTI 검사를 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사실은 뭐 어떤 실제로 정신과 어떤 의학 영역에서 쓰이기보다는 뭐 어떤 직업, 뭐 적성, 뭐 직원 관리 이런 쪽에는 사실 꽤 오랜 기간부터 몇십 년 동안 좀 많이 쓰여온 검사긴 합니다, 사실은. 예. 예. 우와. 정신과에서도 혹시 MBTI를 다루나요? 그래서 뭐 사실 다루는 병원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대부분은 사실 MBTI 검사를 저희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 오실 때 이제 사실은 정신과는 이제 병을 다루는 정신질환을 다루는 과라 뭐 물론 환자분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서 검사들을 하는데 MBTI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지는 않고 뭐 TCI라던가 뭐 MMPI나 뭐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예. 근데 이제 사실 예. 저희가 최근에 MBTI 검사를 다시 했거든요. 진짜요? 약간 네. 재미로라도 좋으니까 혹시 성격 분석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궁금합니다. 오. 예. 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ENFP랑 예. ENFJ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진짜요? 예. 네, 근데 또 최근에 또 ENFP가 나왔어요. ENFP. 네. 그리고 또 저는 얼마 전까지는 사실 ESTJ였어요. 예. 근데 최근에 ISTJ가 나왔더라고요. 약간 저희는 어떤 성격인가요, 혹시? 그럼 정디는 ISTJ고 우디는 ENFP요? 네. 네 개가 완전 정반대인데요. 그렇네요. 맞아요. 그렇네. 지금 성격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ISTJ, 뭐 ESTJ는 뭐 다 비슷할 테지만 일단은 ISTJ 성향은 좀 되게 조용하고 신중한 편이에요. 반대로 ENFP는 좀 약간 독창적이고 창의력이 있고 활력이 좀 있는 아티스트 경향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디 같은 경우는 좀 책임감이 있고 좀 신중한 그리고 뭔가 생각이 있는데도 이렇게 섣불리 표현하지는 좀 않는 편이고 뭔가를 해도 좀 천천히 꾸준하게 하는 편. 선우님, 우디는 ENFP 굉장히 막 예술성도 뛰어나고 막 사람들도 어울리고 이러는데 관심사가 한 가지는 아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신 거예요. 이것저것 맞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 근데 두 분이 너무 되게 정반대 성격이잖아요.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뭐 어때요? 좀 싸우지 않아요? 잘 맞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 정반대여서 네.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안 사실 싸워요. 팀이다 보니까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진짜 데뷔하고 나서 선우 형이랑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네. 선우 형은. 근데 전 궁금한 게 두 분이 서로 보다가 아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건 있지 않아요? 그건 아, 많죠. 그거는 있죠. 그런 건 많은데 네, 그건 약간 맞는데. 뭔가 서로 배려하고 약간 어. 싸울 때까지 번지지 않아서. 네, 맞아요. 근데 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응, 싸운 적이 없어요. 진짜. 본지 2년이 넘었는데. 그럼 오히려 이렇게 꼭 같은 성향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MBTI가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더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인땡그램 이런 데 많이 올리시는데 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을 상대방이 가졌을 때 더 어떤 케미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나는 ISTJ지만 평상시에 뭐 예를 들어 뭐 선우 씨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창의적이고 막 밝은 모습이 약간 부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선우님은 정원님을 보면서 와, 저 형도 차분하고 신중하다. 저런 모습도 멋있다 이러면서 서로 갖지 못하는 걸 좀 갖고 있으니까 네.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두 분이 같이 또 DJ를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면 어. 정말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경친 분들도 질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네, 또 2982님께서 저는 인프피인데요. 남들이 인프피인 건 괜찮은데 인프피인 저는 싫어요. MBTI별 특징 보면 하나도 틀린 거 없이 다 맞아서 짜증나요. 자신의 성격이 싫을 수도 있나요? 라고. 그럼요. 사실은 우리 성격은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 성격 중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전혀 저는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나치게 자책하시지 말고 성격은 또 노력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진짜요? 내 성격에 단점이 있으면 그거를 또 이렇게 노력해 보면 바꿀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막 자기 비하나 자책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친분들은. 예. 네. 또 혹시 MBTI에 푹 빠져 있는 경친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MBTI가 저는 너무 이제 요즘 절대적으로 막 신봉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좀 아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아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도 하면 안 되고 발표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본인을 너무 틀 안에 가두면 평생 그걸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나는 뭐 ESFJ니까 이런 사람만 어울리네. 이런 직업만 어울리네. 이렇게 본인한테 자꾸 꼬리표를 붙이면 내 가능성은 되게 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도 MBTI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MBTI는 지금의 어떤 상태를 의미할 수 있는 거지, 뭐 진짜 내 성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쓰셨으면 좋겠지. 이거를 막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막 자신의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낮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이제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심리 특강 이어갈 건데요. 이번엔 이런 문자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의 속마음, 심리에 대해 궁금한 것.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앱 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께서 분석하고 상담해 드릴게요. 위클리의 애프터스쿨. 1328님께서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조근조근해서 편안해집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너무 좋아요. 역시 네. 프로 유튜버. 네, 선생님, 근데 우리는 왜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 할까요? 그러게요. 사람은 진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으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내 감정,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누구나 감정을 느끼듯이 저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또 내 감정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생각이 들어요. 누구의 마음이 궁금한 게. 예. 네, 또 궁금한 게 많은 우리 경친들을 위해 상담 요청 오진선 선생님이 오늘 와주신 건데 경친들이 궁금해하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 문자로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지금 하나씩 알아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네, 또 5572님께서 동시에 여러 명을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가 궁금해요. 한 명만 좋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의 심리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거 좋아만 하시는 거죠? 실제로 둘 다 여러 명 만나시는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막 뭐 저 사람 내 친구지만 한번 때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담임 선생이지만 욕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음.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뭐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진 않으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저희는 그걸 정신과에서는 어떤 어떤 이드라고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드 뭔가 욕망, 충동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슈퍼에고 일종의 양심 같은 게 그 항상 이드랑 싸우거든요. 아. 어떨 때는 이드가 이겨서 뭐 욕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슈퍼에고가 이겨서 뭐 쓰레기도 줍고 착한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고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기면 또 마음이 아파할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게 후회가 되는 행동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런 행동들을 항상 좀 조심하고 통제한다는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좋다는 거니까 그럼요.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맞아요, 거는 맞아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다미님께서 항상 짝사랑이나 썸을 타다가 막상 사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사귀게 되면 애정이 식는 친구들이 주변에 몇몇 있어요. 그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이런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근데 약간 사귀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썸을 탈 때는 막 설레고 기분이 좋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좀 조심스럽고. 네. 근데 현실 연애는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처음 썸 탈 때는 막 연락만 와도 막 너무 기분이 좋고 답장이 와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현실 연애에서는 막 가끔 만나는 게 귀찮기도 하고 전화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연애를 한다 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썸 탈 때의 기분만 좀 느끼고 싶고 현실 연애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싶지 않은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썸 탈 때의 어떤 기분과 또 실제 현실 연애에서 또 느끼는 기쁨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번 용기를 가지고 현실 연애를 좀 시작해보고 거기서 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는데 그런 걸 또 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더욱 성숙해지는 연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설레고 두근거리는 연애가 아니라 서로 좀 편하고 친구 같은 연애도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또 5131님께서 네. 저희 교수님의 심리가 궁금해요. 일주일 동안 해도 시간 모자란 과제를 왜 일주일에 2개나 주실까요? 예. 제가 교수님 수업만 듣는 줄 아는 걸까요? 라고. 저도 이 교수님 아는 것 같은데. 교수님들 MBTI가 다 같은가 싶기도 해요. 이런 교수님 대부분 이런 교수님이시거든요. 아, 정말요? 예, 특히 대학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5231님 하나만 계속 해보세요. 교수님이 그럼 포기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컬트니님께서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 안 하는 친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심리가 아까 왜 궁금할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가 좋은데 이 친구는 왜 그러지? 그리고 나는 친구가 좋으면 연락을 하는 스타일인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연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컬트니님 같은 분들은 이거를 사실 뭐 정신과 의사도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컬트니 님도 이런 마음을 한번 친구한테 전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나는 사실 너가 좋아서 이렇게 연락하는데 너는 답장할 때 빼고는 연락을 먼저 안 하는 게 좀 뭐 섭섭하고 서운하기도 해. 너는 어때? 그러면 미안 난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나는 원래 연락 좀 귀찮아하는 편이야. 집에서 휴대폰도 그냥 던지고 있어. 그러면 딱 들으면 얘는 그런 애구나. 워낙 성향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친구면 그런 성향을 또 이해해 주는 것도 진정한 친구고 또 만약에 그 친구가 컬트니 님이 이런 마음을 안다면 그러면 뭐 몇 번 정도는 먼저 보자고 연락도 하고 할 테니까 뭔가 이런 것도 친구 사이의 갈등이나 다른 점도 이렇게 서로 맞춰나가고 배려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서만 고민하시지 말고 한 번쯤은 좀 말씀을 해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네.
그리고 3517님께서 조별과제에서 자기가 리더를 맡아놓고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만드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아,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보들보들. 진짜 이렇게 뭐 대학교에서도 막 팀플 같은 거 있는데 리더를 자기가 해놓고 뭐 역할 분담이나 이런 건 다 자기가 뭐 마음대로 전달도 해주고 혹은 쉬운 것만 맡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책임감이 사실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경우는 좀 얘기를 또 진짜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리더님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좀 힘드시다면 차라리 뭐 제가 맡을까요? 이렇게 한번 돌직구를 한번 좀 날려보시는 것도 좀 어떨까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또 이시우님께서 학원을 같이 다니는 친구가 제 개인적인 연락은 피하는데 단톡에서는 말을 저한테 제일 많이 걸고 친근하게 대해요.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이건 진짜 심리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전화를 예를 들어 좀 불편해해서 단톡에서만 얘기를 한다거나 개인톡 얘기가 좀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톡, 그러니까 의외로 그 MBTI 약간 J 성향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빨리빨리 답을 해야 돼. 1대1 톡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둘만의 대화니까 이걸 답장을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화하고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단톡방에서는 뭐 4명, 5명이면 메시지 1이 2인 게 누가 읽었는지 모르니까. 익명으로 채팅하니까. 예, 그래서 뭔가 나를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단톡방에서도 제일 반갑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뭔가 개인톡에서의 뭔가 빨리 난 답장을 해야 되는데 답장을 빨리 안 하면 이 친구가 좀 내가 뭐 무시하거나 뭐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강박관념이 좀 있는 친구들이 이런 성향일 수 있어요. 그래서 MBTI의 J 성향인 분들은 일을 좀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어하고 그거를 빨리 해결을 안 하면 좀 약간 불편해지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MBTI랑 이렇게 또 이어지네요. 예, 네. 그럼요. 예. 근데 진짜 오늘 이제 선생님 오신다 하셔가지고 예. 역대급으로 사연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정말요? 맞아요. 아이고. 네.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정말 나에 대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MBTI 열풍이 뭐 정신과에서는 MBTI 쓰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너무 좋은 게 이렇게라도 해서 내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자신의 외모나 신체적인 부분, 신체 건강에만 신경을 썼다면 요즘은 내 성향이나 뭐 내 정신 건강에도 이런 열풍이 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이런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나조차도 모르겠는 내 마음. 사연 보내주시면 오진순 선생님이 분석하고 상담해드릴게요. 네,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강청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폴킴의 있잖아. 네. 근데 가끔은 뭔가 남보다 나를 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왜 그런 걸까요? 진짜 근데 나를 아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내 마음을 알아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들었으니까 저 친구도 비슷한 상황일 땐 이런 감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감정을 이해해야 또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 내 감정은 어땠지? 이런 생각 잘 못 하잖아요. 네. 그죠. 오늘 내가 참 불안했나? 행복했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감정을 좀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경친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가 어땠구나 이렇게 잠깐 생각하고
정리하고 좀 주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 내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경진들이 보낸 사연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봅시다. 네, 또 서근아님께서 전 생일 선물 주는 건 정말 좋아하는데 받는 건 부담스러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생각보다. 되게 이런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또 반대로 예. 받는 건 너무 좋은데 또 주는 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건 또 이해는 되는데. 근데 물론 이것만 보고도 이런 글만 보고 이제 바로 성격이 어떻다, 심리가 어떻다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뭔가 좀 자존감이 낮은 경우는 뭔가 받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뭐 이렇게 주니까 막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또 생각도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받은 만큼 또 되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맞아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성향 심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근데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 건 뭐 내가 뭐 강제로 해서거나 뭐 그 사람을 누가 뭐 조정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에 또 감사하고 그거를 좀 기억하고 있다가 또 그런 일이 그 친구도 생일이 있을 테니까 그럴 때 나도 선물을 주고 그런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주기만 하고 받지만 않으면 또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왜 내 선물 왜 안 받아? 뭐 싫은 건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좀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5167님께서 저는 오빠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빠를 때려주고 싶어요.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제 여동생이 보낸 건가요? 뭐 현실남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린 시절에 오빠가 괴롭혔던 어떤 무의식이 뭔가 이렇게 지금 같은 이렇게 분노로 남아 있나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이거 듣는 경친분들은 다 납득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 6339님께서 누워있을 때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도 일어날 수가 없어서 자꾸 미루게 돼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걸 알면서도 미루게 되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이것도 굉장히 뭐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저도 의대를 다녀서 이제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공부를 재밌게 하는 친구들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아이고. 억지로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거는 자연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육성성구님께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게 어려우니까 뭔가 잘하는 사람 보면은 우리가 되게 우와 대단하다 하잖아요. 네. 운동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운동해서 이렇게 몸 만드신 분들 보면 우리가 막 대단하다 이런 것처럼 정말 공부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 하는 경친분들이 대단하신 거고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싶을 때 하기 싫을 때 하는 게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스케줄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분량을 정하기보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책상에 좀 앉아 있는다.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열심히 하겠지만 또 어떤 날은 멍 때리고 한 장도 못 보는 날이 있어도 그렇게 좀 꾸역꾸역 하다 보면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이렇게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습관을 조금 들이시면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예. 이야. 되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집중 뭐 대박이다. 끌어 당겨지네요. 근데 두 분도 이제 뭐 이렇게 막 연습할 때, 연습생 때 막 물론 나 가수가 될 거야 막 이런 꿈도 있지만 연습이라는 게 항상 즐겁고 재미있기만 그쵸.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또 막 안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 네. 그래도 참고 계속 뭐 하는 게 사실은 또 실력이 늘고 하는 맞아요. 길이니까 맞아요. 모든 일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음. 공부든 운동이든 뭐 가수든 뭐 이렇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1652님께서 요즘 저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사람이 미워지는 상황이 생겨서 딜레마에 빠지는 기분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자니 내가 너무 나쁜 사람 같고 어떻게 해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이 공격성이 좀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공격성이 증가해서 누군가를 막 공격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 미워한다는 게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건데 이 공격성이라는 건 남한테만 향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해서 남도 미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652님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좀 아픈 상황일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내가 우울할 일이 있거나 지금 현재 상황이 불만일 수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가 뭔가 일종의 누구를 미워해야지만 이게 좀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미워하는 것 자체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뭐 내가 살면서 내 주변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는 좀 밉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이 마음이 좀 지속이 된다는 건 지금 내 마음이 좀 아플 가능성이 있어서 한 번쯤은 내가 요즘 왜 이런 상황일까? 내 마음이 좀 아픈 이유가 있을까?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시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혹시 그러면 다음 예. 문자는 예.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예. 아우, 좋습니다. 596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 요즘 MBTI에 과몰입해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제 성격을 알아보고 저에 대해 파는 게 전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거 집착이죠. 근데 오진수 MBTI는 뭐예요? 그러면 MBTI 만족하세요? 오. 예. 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때는 MBTI가 유행이 아니었고 저희 때는 혈액형 성격이 유행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소개팅 때 꼭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서로. 우와. 근데 요즘은 그러면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MZ 세대는 MBTI 물어본다고 하는데 저는 ESFJ라는 성격이에요. 우와. 그래서 가운데 SF가 있으니까 뭔가 미래보다는 현재를 보고 그리고 좀 옳고 그름보다는 친하고 좋고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제 성격이 뭐 좀 이렇게 사교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데 약간 삐지고 섭섭해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원 씨랑 뭐 제가 일을 뭘 하는데 정원 씨가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정원 씨는 자기 기준에 이렇게 딱딱 해서 야, 진수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해줄 거야. 그럼 그게 맞거든요. 사실 근데 제 성격은 이제 야 그거 나도 해주자. 우린 친한데 그거 해줘. 야 선우는 안 해줘도 난 해줘야지. 약간 이런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ESFJ라는 예. MBTI를 전 처음 봐요. 아 진짜요? 네,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안 계시구나. 네, 처음 봅니다. 자, 이제 라디오 듣고 계시는 경친분들, 오진승 쌤, 지인분들 잘 들으셨나요? 쌤 안 삐지시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5231님께서 저는 성취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무언가를 해낸 제 자신이 너무 좋고 앞으로 살아갈 추진력을 얻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노력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잘 못할 것 같으면 도전하는 것도 두렵고요. 성취감이 좋은데 왜 도전은 두려운 걸까요? 라고. 이거는 또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취감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하는 거에서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느끼는 성취감들이 있을 건데 뭐 예를 들어 주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봐라. 뭐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해봐라. 그랬을 때 그 도전 자체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5231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도전 같은 거는 좀 두려워하지만 지금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익숙한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꼭 성취감과 도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뭔가 낯선 거를 좀 두려워하고 좀 그냥 익숙한 걸 좋아하는 성격일 수도 있어서 이게 꼭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 하지만 우리가 뭐 계속 매일매일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전이라고 해서 막 너무 지금 하던 거랑 정반대의 것, 새로운 걸 하기보단 지금 하는 걸 유지하면서 조금씩 바꿔보신다고 하면은 성취감도 이룰 수 있고 조금씩 도전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오,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경친들이 보내주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 그래요. 너무 이제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하는 게 좀 아쉽기도 네. 하고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오늘 보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두 분이 또 잘 맞장구도 쳐주시고
제가 살짝만 이렇게 보니까 잘 상담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와우. 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두 분께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 두 분 DJ가 또 잘 상담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Can't Control Myself. 태연의 Can't Control Myself였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이제 그러게요. 오진승 선생님과 이제 43분째 만나고 있는데 지금 체감상으로는 한 20분 정도밖에 안 만난 것 그러게요. 같아요. 되게 빨리 가네요. 네. 아쉽게도. 진짜 오늘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요? 잘하고 네. 있나요? 네, 진짜 짱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예. 그리고 너무 진짜 여기 경청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뭐 좀 이런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심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너무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신과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쉽게 가기가 어렵고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왠지 나랑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신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에 정신과 의사들이 막 다 무섭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다 저와 비슷하고 혹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도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뭔가 정신과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힘드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워낙 또 경친분들도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뭐 학업에 대한 고민,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 또 뭐 진로에 대한 고민, 또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신다면 저는 정신과에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은 정신과뿐만 아니라 뭐 학교에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 상담센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곳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꼭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선생님 청소년 때는 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많이 불리는데 또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때잖아요. 예. 또 어디선가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진짜 저는 근데 많이 방황을 해보고 많이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커서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쯤은 이런 걸 겪을 거라 많은 경험도 해보고 또 다들 비슷한 시기에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뭐 친구들과도 좀 많이 얘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충분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게 나중에 다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경친분들도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고 고민이 많은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시기를 그래도 현명하게 또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시기가 언젠간 또 지납니다. 지금은 이 시기가 계속 영원히 될 것 같아서 너무 괴롭지만 그런 시기가 또 언젠가는 좀 지나고 또 평온한 시기가 올 테니까 좀 잘 현명하게 좀 이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예. 네. 이제 또 선생님께서 가신다니까 아쉬워하는 경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시면은 양 리더님께서 네. 가지마 신생 아이고. 친구인가요? 아이고. 또 하지혜님께서 닥터 프렌즈 구독하러 갑니다. 프렌즈. 또 신혜영님께서 오늘 경청 청취하고 오진순 선생님한테 입덕했어요. 오. 당장 너튜브 구독하러 아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님.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예. 또 7771님께서 평소 심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 따로 심리학 상담 이런 쪽으로 공부도 했었는데 오늘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간다는 게 너무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스스로의 심리를 가장 잘 파악하고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8626님께서 진승쌤 다가오는 일주일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시기 전에 알려주세요. 예. 오. 우리가 좀 뭐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되게 어떤 큰 이벤트가 있어야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일상생활 중에 어떤 소소한 행복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뒤에 어떤 카페에서 먹을 달콤한 생딸기 케이크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집에서 한 편씩
편씩만 보거든요. 너무 늦게 자면 안 되니까. 네. 뭐 땡플릭스 아, 드라마 너무 한 편씩, 좋죠. 예, 뭐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오징어 게임도 있고 그런 것들 한 편씩 보는 게 또 작은 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오. 들어요. 8616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일주일 뒤에 경청 뭐 이런 걸 야. 기대하면서 또 역시. 일주일을 밝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지님께서 쌤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 자주 예. 나와주실 건가요? 아유, 예. 초대하면 얼마든지.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댓글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예, 은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가장 많이 들여다봤을 선생님도 앞으로 행복한 마음이 들길 바랍니다. 오늘 경청에 나와주신 덕에 일요일 밤 힐링을 했네요. 아이고, 이야. 저도 뭐 많은 경친분들의 이런 댓글에 힐링하고 갑니다. 와, 같이 예. 힐링하는 것 같네요. 예. 이제 선생님께서도 경청 친구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뭐 너무 제 얘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경친분들, 우리 이 멋진 DJ님들과 항상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 저도 열심히 들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찬 시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 들을게요. 하현상의 심야영화. 네, 2022년 4월 10일 일요일 NF의 경청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야. 이야. 오늘 시간이 여태까지 했던 그 경청 라디오 중에 오늘이 제일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또 오진서 선생님 또 모셔보고 또 MBTI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상담 같은 상담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맞아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또 경친들 얘기 들으니까 저희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또 저희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고민 같은 것도 또 해결도 많이 됐었고 또 경친분들도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경청 친구들도 엄청 만족도가 오늘 높은 것 같은데 한번 온 문자 읽어볼까요? 네, 또 심서연님께서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경청 덕분에 힘 많이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임희재님께서 평소에 MBTI도 좋아하고 심리도 좋아하는데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1361님께서 오늘 일하면서 실수해서 사장님께 엄청 혼나서 울었는데 경청 들으니까 기분이 나아지네요. 오늘 너무 고마워요. 라고 아이고. 힘내세요. 또 실수는 2번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실수는 네. 합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제 다음 주에도 경청은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옵니다. 자세한 건 경청 인스타그램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와 경청 유튜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진승 선생님 책 선물 당첨자는 방송 후 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일요일 밤 10시엔 엔하이픈의 경청을,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10시엔 경청 이후 프로그램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를 듣는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끝으로 DJ 추천곡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디의 추천곡이죠. 네, 바로 저의 추천곡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초콜릿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왜 추천하게 됐냐면 요즘 벚꽃도 많이 피고 또 봄이고 뭔가 한창 좀 달달하잖아요. 그쵸. 너무 좀 달달한 마음에 좀 우리 경친분들도 좀 달달하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초콜릿 같은 이런 달달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 달달맨이네요. 달달하네요. 달달맨. 스윗하네요. 제가 또 스윗하죠. 네, 그럼 저희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의 정원, 선우였습니다. 꿈속에서 봐요. Let's Let's go.